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부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이 시간에 스티브 황부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장로님, 한 주간 요번에 보니까 우리 2세대와 다음 세대,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불쌍하고 참 성장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그 게버 털시가 작년에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너무 그 종교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또 자녀들을 지키려고 하는 부모들에 대해서 적대적이라, 이제 그런 이유를 대면서 이제 탈당한 적이 있는데, 네. 내년에 있는 대선에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출마한, 민주당 내 경선에 출마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또 내가 오랫동안 지지해온 이 민주당이 납치되었다. kidnapped. 납치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뺏어가서 없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지지해오던 그 정당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제자리에 돌려놓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여러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이 많이 변했음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존 F 케네디의 민주당과 조 바이든의 민주당은 결이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존 F 케네디의 민주당은 traditional liberal, 전통 진보 정당이었습니다. 진보는 좌와 political left, 한국말은 좌파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좌와 진보는 같지 않습니다. 결이 달라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의 민주당은 정통 진보 정당이었고, 지금 조 바이든이 이끌어가고 있는 민주당은 좌파 정당입니다. 그들이 쓰는 정책을 보면은 무신론에 근거해서, 무신론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 놓은 이념, 좌파 이념을 정책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서도 민주당을 오래전부터 지지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왜 스티브 황보는 민주당에 대해서 안 좋은 말만 계속 할까라고 이제 그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백악관 그 앞에 넓은, 백악관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앞에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잔디밭이 있죠. 거기에서 그 프라이드 만트, 제가 지난번 방송해 드린 프라이드 만트 셀러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이 주최하고 대통령 부부가 참석하고 연설도 하고, 그리고 전국에서 수백 명의 LGBTQ 커뮤니티 멤버들을 모아놓고 정말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들 같이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이 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싸운 영웅들입니까? 이분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면서 매우 자랑스러운 듯이, 나는 당신들 같이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작년에도 팬데믹을 끝내고 처음으로 백악관 실내에서 이 행사를 할 때도 마치 개선 장군이 그 점령군을 이끌고 백악관을 점령한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여기에 점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설을 네. 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더 크게 행사를 하면서 수백 명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면서, 특히 그 연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특히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아이들을 향해서, 그 아이들 트랜스젠더, 이게 과거에는, 오래전에는 프라이드 만트가 제가 지난번 설명드릴 때에 동성애자를 위한 이제 행사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클린턴이 연방 차원에서 먼저 인정을 했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 트랜스젠더를 포함을 시켰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은 처음에는 트랜스젠더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에 부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조 바이든이 당시 부대통령이 먼저 트랜스젠더를 옹호하고 났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것을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에 프라이드 만스에 트랜스젠더를 포함시킨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때 그걸 못하게 했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된 후에 더욱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 트랜스입니다. 트랜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전환자들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젠더 아이디올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지만은 이 성정체성이라고 그러면 뭐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났지만은 나는 나의 성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지만은 트랜스젠더는 이제 수술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여성화하고 남성화하는 이제 그런 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그 백악관에서 했던 행사에서 연설에서 아이들이 트랜스젠더의 그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그것을 보면서 제가 또 떠오른 것은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의회에 주의회에 지금 처리되고 있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AB 957. 예. 그 이름은 법안 이름은 이제 AB 957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AB Assembly Bill. 그러니까 이제 법안이 상원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하원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은 이제 하원 의원이 시작을 한 법안이기 때문에 하원 시작된 법안이기 때문에 AB 957 이름은 Family Law Gender Identity. 이 법안은 뭐냐면은 이 캘리포니아 주의 가정법을 바꾸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고 주의사가 서명을 해서 법이 되면은 주법이 되면은 캘리포니아 그 주 가정법원에서 일어난 재판에서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 내용이 네. 뭐냐면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좌파들은 무엇을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생산해내는 것보다는 destroy 파괴하는 것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를 통해서 생명을 죽이고 공립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죽이고 네. 가정들을 죽이고 우리의 신앙을 죽이고 종교를 죽이고 죽이는 일에 디스트로이하는 파괴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좌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은 뭐냐면은 아주 어린 아이들도 그러니까 17세 이하 0세부터 17세 이하까지 적용이 되는 법안인데 그 아이가 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지만은 나는 내 성정체성을 바꾸겠다. 이 정체성을 바꾸면은 바꿨을 때에 부모가 그것을 그 아이의 동의하지 않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네. 그것을 abuse 학대로 치는 거예요. 이제 주법에 미국에는 법을 보면은 이제 이 부모가 양육하는 자녀를 학대하면은 주로 과거에 얘기하는 학대는 이제 그 피지컬 학대죠. 네. 그 이 좀 육체적인 그런 네.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성정체성의 전환을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7살짜리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10살짜리 아이가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 나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야라고 자신의 성정체성을 바꿨을 때에 부모가 그것을 affirm 수용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법원에서 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서 그것을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로 보고 그 아이를 부모에게서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이제 법이 그래요. 법은 이제 여러 가지 이것이 포함되는 학대는 아니지만 실제로 부모가 아이를 학대할 경우는 정부가 아이를 뺏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에다가 이것을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한 그 하원 의원 그분이 이제 이 공청회를 거칩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원에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법에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먼저 투표를 하고 투표가 통과가 되면은 하원 전체 회의에서 투표를 하고 통과가 되면 상원에 보내져서 상원에서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또 투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원 본회의 전체 회의에서 투표를 하고 하원과 상원에서 다 통과가 되면은 그 법안이 주지사에게 보내지고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은 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원 이 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자기가 제출한 이 법안 AB 957 이 법안을
이제 변호하면서 받은 질문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면서 7살짜리의 아이의 예를 듭니다. 만일 7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16살 성인이 된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고 네. 어린아이 여러분 어릴 때에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죠. 백설공주를 보고는 나는 백설공주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이가. 네. 그리고 무슨 뭐 피터팬 그 이야기를 읽고 조그만 아이 그 소년이 나는 피터팬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정체에서 자신은 스스로가 그것이 될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고 그 캐릭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또 그 다음날이 또 더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 아이에게 나는 여자야 나는 남자라고 성정체성을 얘기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정말 제가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을 아동 학대로 보고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을 자신들의 대표로 뽑아냈을 때는 의회에 보냈을 때는 이런 일을 하라고 정부를 만들어주고 의원들을 만들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의 살림을 혹은 주 정부의 살림을 이끌라고 우리를 대표해서 그 유권자들이 이 정치인들을 투표를 통해서 뽑아줬는데 네. 가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왜 이것이 가능하냐? 캘리포니아에서 왜 이제 캘리포니아가 있기 시작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른 주로 퍼져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왜 이것이 가능하냐 보면은 캘리포니아는 물론 이제 이 주지사, 부지사를 다 포함해서 주 전체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모든 선출직에는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네. 주의회도 상원인 40명 중에서 32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의 비율이 4대 1이에요. 80%대 20%예요. 그리고 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80명 중에서 62대 18, 3.44대 1, 거의 80%. 이 정도 되면은 정치적으로 소수 정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출마를 하자는 이유도 이런 의미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한두 명의 의원을 더 뽑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이 유권자들이 깨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네. 아니 주정부 뽑아줬으면은 주정부나 연방정부는 살림이나 제대로 하지.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보세요. 시카고를 보세요. 샌프란시스코 제가 정말 가기 좋아하는 도시였고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제가 늘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정말 그 즐기는 그런 도시인데 지금은 정말 험악한 다 떠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놨습니다. 좌파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참 이렇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앞장서서 민주당을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민주당은 원래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이 진보 성향의 정당이긴 했지만은 보수 성향의 정당인 공화당에 비해서는 변화를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의 정당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건국 정신의 그것은 다 인정을 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정당이었고 그래서 두 양당의 차이가 있었지만은 과거에는 절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절충안을 서로 동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정당이었죠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좌와 우로 나눠졌기 때문에 연방 정부도 그렇고 이 주 정부도 그렇고 더욱더 절충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네. 그 정도로 서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 법안이 통과된 제가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3월 21일 올해입니다. 올해 3월 21일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이 토론을 한 후에 투표가 있었는데 찬성이 8표 반대가 3표였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찬성은 전원 민주당이었고 반대 3명은 전원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점은 의미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법안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런 법안을 민주당 의원 전원이 그 법사위원회에서 찬성을 했고 공화당 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3월 30일 날 하원 본회의에 보내져서 한 본회의에서 투표가 있었는데 이 캘리포니아 하원은 전체가 80명입니다. 그중에서 51명이 찬성을 하고 13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 13명은 전부 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었고 한 명도 민주당 소속은 없었습니다. 찬성한 51표 중에는 50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고 한 명이 공화당 소속이었는데 네.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라이노라고 그러죠. Republican in name only. 이 공화당이라고 자기가 그러지만은 사실지로는 이제 민주당과 같이 행동하는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그레그 윌러스라고 저기 저 산업배 저이 팜스프링 쪽에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리고 투표를 안 하신 앱선 결석하신 분들이 16명이 있는데 12명은 민주당 소속이고 4명이 공화당 소속인데, 제가 정확하게 이분들 사정을 모르지만 주로 이런 좀 컨트로버셜한 논쟁이 될 수 있는 이런 표결에서 표결을 안 하기 위해서 아예 출석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갑자기 아파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민주당은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정당의 지도부의 의도대로 투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익스큐즈를 해줍니다. 지도자들이 봐주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방송국이 있는 이 지역구에 주하원 의원인 저도 잘 아는 시어런 국실바가 투표를 했나 보니까 투표를 안 했어요. 앱센트였습니다. 그날 왜 앱센트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6월 달에 들어서 이번 주에 6월 13일 상원으로 보내져서 먼저 상원 전체 회의에 가기 전에 상원 법사위에서 투표가 있었는데 다시 디베이트를 하죠. 디베이트를 하고 이제 투표가 있었는데 8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고 1명이 결석을 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찬성한 8명은 전원이 민주당이고 반대한 2명은 전원이 공화당입니다. 네. 그리고 1명이 결석한 1명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8대2 이 상원 법사위에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 의원 다 합해봐야 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다 반대를 했는데도 8대2로 4대1로 통과된 거죠. 네. 근데 이 통과한 이 찬성법의 이 투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인 얼바인 쪽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그 주 상원 의원 데이빗 민도 최근에 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제 경찰이 잡혔죠. 그래가지고 자기 음주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이제 공격을 받고 지금 자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정당의 리더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찬성표를 던졌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남은 수순은 상원 전체 회의에 보내져서 이제 곧 투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주지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주지사가 설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지금 네. 우리 개빈 뉴섬 우리 캘리포니아 주지사께서는 네. 주지사께서는 지금 대통령병이 심하게 걸렸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에 출마를 하고 싶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도중에 낙마라고 그럽니까? 그만두는 경우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대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상황에서 이 법안에 설명을 할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데, 이래서 과거에 보건방송에서도 그랬듯이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서 이거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많은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많은 서명을 수만 개의 서명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도 그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딱 보고는 갖다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출마한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무조건 자신의 다음 선거에서 재선에 당선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누가 자기 지역구 외에 있는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이렇게 반대를 이렇게 표시해오는 서명을 해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갖다 버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상황, 제가 이렇게 구체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왜 캘리포니아가 이 모양인가? 캘리포니아가 정말 우리 자들은 기후도 정말 좋고 전 세계에서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잘못하면은 샌프란시스코 같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캘리포니아 같이 정말 이 홈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도 시의회에 있을 때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의원들이나 시장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그 가운데 홈레스 이슈들이 나오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한 10년 전에도 뉴포트 비치 잘 사는 동네 아닙니까? 뉴포트 비치의 시장이 그래요. 야, 과거에는 우리 시에는 홈레스가 없었는데 이제는 뭐 자꾸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네. 그게 10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은 엄청나게 이 민주당 정부가 주정부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홈레스를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이제 오늘 그 할 얘기는 시간은 없고 하여튼 그것을 실패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우리의 생활의 그 퀄리티가 삶의 질이 자꾸 이제 낮아지고 있고 세금은 자꾸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고 그나마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 중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저항하는 이런 그 목소리를 내는. 예, 학교에서 네. 선생님들이 이래서 이번에 프라이드 만트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섹스 에듀케이션 클래스는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에서도 선생님들이 이 동성애를 표현하는 그런 비디오를 아이들한테 앞에 틀어놓고 보여준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클래스룸 이 교실 뒤에서 이제 비디오를 찍거든요. 찍어서 이제 내보내는 걸 내가 이걸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이제 이 비디오를 이제 영상을 보여줘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항의를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협박을 하더라고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토요일 학교에 보낼 거야. 토요일 학교는 건 뭐냐면은 이제 학교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는데 이렇게 말썽 부리는 아이들은 토요일 학교로 보내서 버리죠. 그게. 아, 토요일 학교 보낼 거야 하고 네.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프라이드 만트에 지금 이제 각 학교마다 공립학교 특히 캘리포니아는 공립학교마다 이 프라이드 만트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레인보우 사실 레인보우는 성경에서 나오는 게 레인보우인데 레인보우 정말 좋은 성경에서는 좋은 의미를 가진 거 그렇죠. 아닙니까? 하나님이 네. 우리 언약의 표시로 주신 것인데 네. 이 사람들이 레인보우를 쓰는데 학교에서 프라이드 만트 그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날은 레인보우 컬러의 옷을 입고 오라. 그러니까 이제 일부 아이들은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거부하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입지 마라. 이제 그렇게 지도를 하고 그래서 다들 휩쓸려 가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이게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 속에서도 부부들 속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백악관에서의 그 행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북밴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말이냐면은 플로리다 주지사 그 론 디산티스가 공립학교 도서관에 그 노골적인 금서들. 포르노 같은 네네. 그런 성을 표현하는 그런 책들을 비춰놓고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겠다고 밴하겠다고 이제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나는 그 학교에서 책을 밴하는 금지하는 것을 무조건 막겠다고 바이든이 외치더라고요. 아니 책도 책 나름이지. 애들이 좋은 그렇죠. 책을 읽어야지. 네. 그런 책을 왜 줍니까? 그걸 대통령이 그걸 금지하도록 도리어 대통령이 노력을 해야지. 아이들에게 포르노 수준의 그런 이제 아주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갉아먹고 그래서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세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교육을 공립학교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것을 바이든 대통령은 공정이라고 정의라고 사회정의라고 외치면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을 내가 보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야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그러는데 바이든 대통령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무식합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일을 어떻게 대통령이 돼서 정치나 똑바로 하지 왜 이런 교육을 우리 아이들한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 제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라나야 하는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면은 여러분들 목회자들 늘 교회 안에만 계시면 잘 모르죠. 우리 부모님들도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만 있으면 잘 모르시죠. 아이들이 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지금 우리 지금 방송국에 있는 이 근처에도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학년 국민학 초등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들어와 가지고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non-binary 혹은 성의 전환을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이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정면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이 공격을 받을 때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런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리드하도록 위임을 받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지도자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해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지만은 이런 아이들을 스스로가 이 자신들의 신앙적인 생각이 자신들의 신앙이 공격을 받을 때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목사님들 신학교에서 apologetics 배웠죠. 변증론 배웠죠. 우리 신앙이 공격을 받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defend, how do we defend our faith? 우리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변증하는가? 네.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실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니까 그걸 그 신학교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쓸 데가 별로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뭔지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런 공격을 학교에서 받을 때에 그 아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그래도 지켜낼 수 있도록 equip, 훈련, 준비시켜 줘야 됩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또 부모님들이 가능하시다면 물론 이제 불가능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직까지 신앙이 약하시기 때문에 신앙 성경적인 지식이 아직까지 약하시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아이들에게 집에서 지도하지 못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계실 텐데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지금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 아이들을 이퀄해 주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신앙에 너 남자 아니야, 너 여자 아니야.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최근에 존 홉킨스 그 유명한 그 메디컬 이 스쿨에서 워낙 여성에 대한 정의를 바이든 정부도 못 내리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지명한 연방 대법관 후보가 의회 상원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당신 여성의 여성의 정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존 홉킨스 메디컬 스쿨이 이번에 내놓은 것이 non-man human. 남자가 아닌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랬더니 또 저쪽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들이 혼란스럽고 그들의 신앙이 도전을 받고 있고 파괴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내가 믿는 신앙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 그런 공격을 받을 때에 어느 정도는 디펜드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이퀄을 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 교회가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교육자들에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몰라라 하고 마치 새가 모래에 머리를 쳐박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꼭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흘러갔네요. 네. 근데 오늘 그렇게 답답하신 마음을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분명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그 미국의 장래의 비전을 위해서 애써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분명히 이제 몰라서 그렇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이유기도 한데 우리가 알고 알아는 것은 그거는 직무유기죠. 그러나 이제 몰라서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노력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